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매일 밤 주식 한 잔 주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었던 10월의 이 중반부 이후가 굉장히 거칠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기가 막히게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아주 힘들었던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흐름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이제 회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8월에 만든 저점, 그리고 9월에 만들었던 저점, 그리고 이번 주에 만든 10월 저점을 지금 아직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고 내려가서 추세가 깨졌거나 아니면은 탄력받고 올라가서 쓰리바닥 찍고 올라가는 형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세 개의 저점에 모두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 자체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왜 부담으로 작용을 할까? 기술적인 이유인데요. 엮여 있습니다. 800이라는 숫자와 이 세 개의 저점이 한데 이렇게 엮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8월달에 만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빠른 반등이 나왔고 9월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달도 느슨하게 빠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보다는 심하지 않았죠. 갈수록 하락하는 속도 자체는 느슨해지고 빠른 하락이 있어야 빠른 반등이 나오는데 느슨해지죠. 여기가 가장 빠른 하락이었고 빠른 반등, 9월 때도 되게 스무스한 하락이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공격,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러한 요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 강화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줄인다고 하죠. 내년 4월에 시행이 됩니다. 이미 2018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지고 새로운 악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시행이 가까워지니까 추가 하락, 대주주들의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의 추가 하락을 우려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멋진 표현을 썼더군요. 남기락이라는 멋진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 남기락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배당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권리락 이런 얘기. 정말 남기락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는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이유,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 매도한다 라는 인식, 이게 분명한데 시장은 하락한 다음에 이유를 찾죠.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가 그 찾아내는 유일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될 거고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다음 주에 미 대선이죠. 그리고 미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 미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 불확실성이 더 저는 커질 거라고,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10월 후반부터 11월 중반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안정되는 시장 모습 기대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안정되는 기간이 아주 짧게 나온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신나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시장이 지금부터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시장을 버텨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 미증시 자체도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나스닥. 나는 정말 이 키움증권은 어떻게 해외 지수를 보라고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내가 못 찾는 거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어. 미 증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와 나스닥 모두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만들면서 일단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나스닥 종합을 보면 양봉이 떠 있죠.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불안 요소 하나는 인텔의 매출 실망감으로 인해서 1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 여기서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불확실성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타결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불확실성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이런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안 좋은 모습 지속될 겁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종목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시장 전반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탄생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하게 됩니다. 종목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상승하는 종목이 압축되고요. 상승하는 테마들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이 종목을 교체하기가 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뭐 인텔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텔의 하락이 아니죠. 인텔의 하락이 아니라 테슬라의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탄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한데 옆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날아다녔죠. 이유들이 다 있는데 가장 큰 힘은 테슬라의 힘입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종목 교체를 하기가 확실하다. 2차전지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 자율주행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갈아타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금요일에 그간 잘못 선택해서 물려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CIS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선택을 했죠. 저는 배터리데이를 노리고 샀는데 9월 23일입니다. 노리고 나서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하면서 이 하락을 맞받고 추가 매수를 통해 단가를 낮췄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추매 물량이 결국에는 손절이 나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요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매도를 했어요. 6,400원 정도인데 6,290원으로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CIS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괜찮은 회사고요. CALT, 중국의 CALT와의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 2차전지 2위 업체입니다. 1위는 LG화학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역시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CIS를 과감하게 손절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나갔어요. 크죠? 마이너스 20%.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0%라는 숫자가 쉽지 않은 숫자인 것을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보유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손실이 복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안다면 가지고 있다가 그게 본전까지 올라오길 기다리시는 분들, 그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더 쉬울까를 생각하세요. 저도 CIS를 마이너스 20%에서 매도를 하면서 회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만히 대책 없이 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드리면서 최대한 복구를 하자. 그럼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했냐면 바로 나라MND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11,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11,000원에 매수를 하면서 12,600원까지 제가 최종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음 주를 노리고 산 건데 금요일날 바로 올랐기 때문이고 고가 11,700원을 찍었죠. 19% 상승입니다. 19%를 다 먹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회원분들 10에서 15%를 수익을 냈어요. CIS에서 발생한 20%의 손실 어느 정도를 메꿨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에게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저는 모든 종목에 대한 비중이 동일합니다. 단 한 종목도 비중을 늘리지 싫지 않아요. 추가 매수는 단 한 번.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바로 그 추매 물량을 저는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물량의 이 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것은 비중이 실린 종목입니다. 단타로 깡통이 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깡통이 나는 이유는 뭐냐?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 무작정 매수만 하기 때문, 매도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단타가 아니죠. 묻지마 뇌동매매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확실한 매매 전략이 있어요. 사고 매수하면 바로 매도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계좌는 깡통을 차지 않아요. 여기서 깡통을 이 방법을 했는데도 깡통을 차려면 딱 하나, 사는 것마다 손절이 나가셔야 됩니다. 사는 것마다 손절 나가나요? 그러면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만두셔야 됩니다.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은 비중이 실리는 겁니다. 만약 제가 CIS에 비중을 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그럼 비중이 더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매를 해도 단가가 안 낮아지는데 왜 추매를 할까? 그럼 매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매매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식도? 그러면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야 됩니까? 욕만 해야 돼? 그런다고 계좌가 다시 복구가 돼? 다시 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 그래서 좀 빠르게 재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이걸 들고 있는다고 네가 추천해서 책임져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내가 이거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자, 여러분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타이틀 달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추천했으면 그 추천한 거에 대한 끝까지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이걸 수익으로 돌려? 어떻게? 내가 세력이야? 세력이라고 이걸 돌릴 수 있어? 그리고 세력이면 깜빵부터 가야죠.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습하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왜냐? 담다치면 망해요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비중을 실어놓고 중장기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놨으니까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절할 수 있는 손실률도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계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목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은 종목의 비중이 한 20% 30% 절반까지도 실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여러분들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좋아요. 현금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현금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계좌에 절반을 현금으로 두고 나머지 절반을 주식으로 보였다 치면, 여러분 그간 계속 그렇게 매매해왔다 치면 수익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항상 목적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풀로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종목으로. 왜냐? 자금이 적으니까. 수십억 대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그런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지만
2천이 안 되는 계좌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까? 현금 비중 50%, 나머지 50%는 계좌 5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풀로 차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현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 현금이라는 건 현금성이 언제라도 가능한 종목까지는 전부 현금으로 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보유하는 종목, 이건 현금이에요. 그냥 팔면 그 5%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언제나 이걸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상황이고요.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계속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다가 그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석을 잘하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분석을 잘하면 전부 증권 전문가들이죠. 본업은 다 매피게 치고 주식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런 얘기죠. 서울대 가면 성공해, 하버드 가면 성공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인생에 실패한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기가 어려운 방법, 불가능한 방법을 놓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넌 실패했어. 분석을 못했으니까 주식이 실패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놨으면 그 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좋은 걸로 되려면 여러분 중장기 투자는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면 더 사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더 살 때 그 종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정말로 훌륭하려면 여러분들의 돈은 곧 시간을 들여서 내 인생을 태운 거죠. 내 인생이란 말이야. 내 인생을 걸만한 종목을 분석하려면 어느 정도의 분석이 필요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무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종목을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석을 하지만 내 인생을 걸 만큼의 자금을 결코 태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석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석이 틀렸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종목에 대한 분석이 훌륭하게 됐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한다면 중장기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세요.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일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CIS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라 M&D로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 이 정도로 물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20%짜리 종목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제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 시장에 확실하게 참여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능력, 매매 스킬을 확실하게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장이에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 영상도 저희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 영상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밤 제가 좀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다음 주 증시 저는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살아남판의 위치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차라리 급락이 나와주면 시원한 조정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끄러지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 시장에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주말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